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요 저한테 아주 반가운 한 분이 울산에 내려왔습니다. 방송기자 출신으로 한 시절 저와 함께 일했던 방송 후배이자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향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책인데요. 정영국 전 대변인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보고 겪고 느낀 바를 아주 담담하게 그려낸 진실을 출간했습니다. 오늘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잘 지내고 있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대로인가요? 예. 예. 최근에 울산에 울산 미래연구소 사무실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출근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 만나고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사실 그동안 이제 방송 일을 하다가 또 청와대 갔다가 네. 새로운 길을 좀 걷고자 해서 예. 이제 울산 미래연구소라는 사무소를 내고 울산 지역 주민들, 예. 중부 지역 주민들 특히 말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 누구든지 이제 우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지역 현안들로 얘기하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봤죠?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볼 분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예, 예. 그동안 뭘 하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탄핵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와서 한 지금까지 계속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탄핵 이후에는 사실 이 대중들 앞에 나서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좀 험악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는 지하철 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예. 정치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고요. 인문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박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공부를 했죠. 뭐 공부를 예. 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에 예. 가서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에 연수를 가서 예. 거기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가 동안가 있었습니까? 예, 거기서 6개월 있으면서 예. 미국 전역을 돌아보고 예. 미국 제도를 좀 공부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바로 울산에 내려왔죠. 네. 예, 울산에 온 지가 벌써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대변인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대통령을 모신 참모 가운데 맞어. 한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그렇게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데 대통령을 모신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예. 죄송한 마음 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자숙하고 예. 또 돌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아니 가졌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오히려 분노가 끌어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대변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 국정 운영에 참여는 합니다만 네. 정책 실현이라든가 그러게요. 정책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뭐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 대통령을 모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여린 예. 분 같아요. 예. 울산에 얼마 만에 지금 오신 거죠? 제가 95년도 울산을 떠났으니까 예, 95년도. 24년 정도 됐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물론 공백 기간이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 울산에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예. 친구도 있고 뭐 아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거의 울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렇긴 뭐 합니다만. 완전히 떠나 있었던 건 아니었죠. 예, 지금 울산 속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졌죠. 특히 원도심. 원도심도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네.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제 와서 원도심 보니까 앞으로 뭐 더 많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서울에 오래 있었고 해외 생활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참 많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랜만에 이제 뵙는 분들이 격려가 많던가요? 그냥 반가워만 하시던가요? 어떻던가요? 반응이? 격려가 많습니다. 많죠. 예, 제가 이제 특히 울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울산 MBC 기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울산 MBC 기자였다가 서울 MBC 갔다가 또 런던 특파원 갔다가 또 청와대 가고 하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걱정과 함께 염려도 해주면서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겪는 모습들을 아마 지켜보시면서 우리 울산 시민들이 참 많이 속상해 하시기도 예, 하고 예.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것 편치가 같아요. 않지요. 그래서 울산 내려가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예. 어떤 질문들 많이 하세요? 만나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내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제가 울산에 와서 이제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니까 이제 지역 사회의 문제점들이라든가 정치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예.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수준 저는-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났네요. 저 같으면 예. 속물근성으로 예. 진짜 최순실 몰랐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청와대에 나와서 첫 번째 질문이 제 친구가 박근혜는 정말 바보냐. 예. 대부분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신 분이니까 네. 어떻게 보느냐, 진짜 바보냐 뭐 이런 분도 있고 최순실이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건데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대답은 안 들을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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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변인이 울산 출신인데 원도심 출신은 아니고 네. 어디입니까? 본래는 울주군 삼동면 예. 조일리입니다. 조일리? 예, 그게 그 어디죠? 지금의 하늘공원 있지 아, 않습니까? 그 그쪽에? 밑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예. 보라시스 거기가 있고? 보라시시, 예. 보라시시 맞은편에 지금 체육관이 있는데 예. 그 체육관이 옛날에 조일초등학교였어요. 예. 조일초등학교가 제가 3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분교가 됐다가 지금은 없어지고 없어졌어요? 예, 그래 이제 체육관이 생겼습니다. 예, 예.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조일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거기 태어났습니다. 예. 완전 산골이죠. 만져졌고. 예. 그 학교가 없어지면 동창이 어떻게 합니까? 동창이도 못 합니까?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조일 초등학교를 3학년 때까지 다녔거든요. 24회인데. 네. 그리고 이제 울산으로, 예. 대연 초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왔습니다. 아, 대연 초등학교. 예. 삼동현이 조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죠. 예. 그야말로 깡촌인데 조일리. 그렇죠? 완전 강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대까지만 하더라도 예. 비포장은 물론이고 당연히. 버스도 안 들어와가지고요. 네. 가끔 가다가 이게 관용 집차 있지 않습니까? 까만 거? 그게 가끔 들어와서 막 예. 아이고 신기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죠. 실례되는 표현으로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예. 어린 시절은 이제 사실은 그런 데서 자라야 좋아요. 그래야 예. 추억의 창고가 탄탄해지고 가득 맞습니다. 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오늘의 정연국 대변인이 있게 해준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다는 것이 네.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뭐 문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자연 속에서 동화된 생활을 했었죠. 예. 예를 들자면은 학교 파하고 여름에 집에 돌아가면은 소 풀 먹이러 가야 되거든요. 산에 소를 데리고 산에 가서 소 뿔에다가 줄을 감아서 아, 그래요? 산으로 올려 보내고 난 다음에 예. 우리는 이제 친구들끼리 개울에 가서 예.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고 놀고 하는 전혀 그런 게 있는데 분위기가 전혀 다르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울산 시내로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집이 울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사 오면서. 여천동으로 예. 이사를 왔죠. 예. 그러면 그 삼동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그런 산골에서 울산 시내 나와 보니까 어린 눈으로 시내가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신기했죠. 뭐 신기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조일의 울타리, 그 산으로 둘러싸인 그 울타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죠.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야, 이제 울산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TV를 처음 봤으니까 전파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예. 길가에서 전파사에 TV를 보고 아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새로운 경험이었죠. 옛날에 어떤 분이 한강에서 북악까지 그런 책이 있었던가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삼동 깡촌에서 예. 그야말로 청와대까지. 예, 그런 셈입니다. 최근에 그 삼동에 한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네,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닙니다. 예. 그 초등학생 때는 어떤 꿈을 가진 어린이였을까요? 그때 지금 생각하더라도 제가 그 시골 생활을 했다는 게 왜 자랑스럽냐면은 예.
저게 좀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또 인성 개발에 있어서라든가 그건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봅니다.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진 것 같고요. 또 감수성이 또 좋아지는 것 같고 그건 그 자연과 동화돼서 살은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세계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그 어떤 특별한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울산에 나와서 이제 대연초등학교 다니면서 축구를 했거든요. 예. 축구 선수로 해서 대표 선수를 했습니다. 아. 근데 시골에 거기에는 조일에서는 축구공도 고무공이 없어가지고 지푸라기를 말아서 찼어요. 그땐 그랬죠. 예, 더군다나 이제 논에 벼 베고 난 다음에 논밭에서 그냥 이렇게 툭툭 튀어오른 그 논에서 축구를 했는데 대연초등학교 나가보니까 운동장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 좋죠. 예. 축구 못할 수가 없죠. 예. 정말 잘했습니다. 예. 잘해가지고 예. 그때 꿈이 축구 선수가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정도로? 예. 아이고. 예. 태극마크 다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예. 그 요즘 어린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니까 선호하는 직업이 1위가 운동선수고 2위가 뭐죠? 교사고 3위가 유튜버. 그렇죠. 우리 정영국 대변인은 그때부터 큰 꿈을 가졌네요. 앞으로 내다봤어요. 예. 그 제일중학교도 제일중학교 가셨는데 울산에 이제 제일중학교였습니다. S대학 같은 제일중학교 나왔어요. 아, 예. 나왔습니까? 다녔습니까? 다녔습니다. 그 이제 대천이 나오고 제일중학교를 지나해서 제일중학교 가서도 축구를 했습니다. 1학년 때까지. 예. 그런데 이제 축구 연습을 하다가 여름에 졸도를 하는 졸도? 바람에 예. 왜요? 뜨거운 여름에 연습을 하다가 그래야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축구 선생님이 축구하지 말라고 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제일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죠. 예, 왜요? 어떻게 서울로? 이제 그 당시에는 축구도 하고 하면서도 공부도 또 꽤나 했어요. 그래서 축구하지 말고 공부해라 하시길래 그렇다 그러면은 서울에 이제 큰 형님이 계셔가지고 연구가 있어서 그러면은 서울 가서 공부를 해라 해서 이제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서울 가서 공부를 했죠.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중학, 고등학교, 대학은 계속 이제 서울에서 다니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울산으로 다시 온 것이 제가 기억하는데 87년 맞습니다. 울산 MBC 기자가 돼서 오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울산을 지방하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갈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고향 울산에 가고 싶었습니까? 고향이 좋았죠. 고향이 좋았어요. 예, 기자 생활은 이제 고향에서 하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 싶어서 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야 그때 울산에서 기자 생활한 것이 너무나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들어가 있었던 선배인데 정영국 대변인이 처음에 기자로 울산 MBC에 딱 왔을 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똘망똘망하면서도 빤질거리는 것 같고 이 사람 울산에 오래 안 있겠구나 서울로 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습니까? 근데 역시나 서울로 가셨다. 뭐라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서울 이제 울산 MBC 기자 생활을 9년 했거든요. 9년. 87년도 입사해서 95년도에 갔으니까 9년 짧지 않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활을 하면서 울산에서 이제 말하자면 경찰서부터 출입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동사무소, 구청, 시청뿐만 아니라 뭐 교육청, 뭐 세무서, 해운항만청 뭐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뭐 출입처를 다 광고서를 다 출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세계여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누군들 그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연국 기자가 이제 서울 본사에서 뉴스 시간에 지방을 연결하는데 아마 울산에 제일 많이 나갔을 거예요.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제 지켜본 모니터를 하시다 특히 지금도 지금 다니면서 울산 시민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억을 도저히 잊어먹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91년도 태풍 글래디스 때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예. 태화강변에서 예. 쫄딱 맞아가면서 한 리포트 기억하거든요. 거의 24시간 생방을 했거든요. 그 피를 말씀하신 대로 쫄딱 맞은 그 태풍 그 바람을 이겨가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아마 우리 울산 시민들한테 굉장히 머리에 그랬어요. 이렇게 딱 내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태화강이 넘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로 봤을 때는 큰 뉴스였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제주도에 K 무슨 본부에 어떤 기자가 또 그런 리포트를 하는 거 보면서 그 시절이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 9년의 생활이 앞으로 정영국 전 대변인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큰 바탕이 될 것이다.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울산 MBC 있으면서 그 지방의 행정을 갖다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와서 이제 서울에 가서 중앙부처를 출입을 했죠. 행자부를 비롯해서 국민총리실 이렇게 중앙부처를 또 출입을 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방행정하고 중앙행정을 다 봤던 거죠. 근데 그런 기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MBC로 만약에 바로 취업을 했다라면은 서울 MBC 기자로서 있었다면 중앙행정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지방의 말단 행정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9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지방의 말단 행정이죠. 활동을 알고 또 중앙 행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거기에 또 더 넘어서 이제 또 청와대에 가가지고 국정 운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저는 다 봤다고 할 수 있죠. 저로서는 굉장히 참 다행스럽고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과 중앙을 충분히 알았다는 그런데 아주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그때 기억해 보면 실력도 물론 기본이지만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경력 기자 모집이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또 지방 기자는 서울에서 절대 뽑아주질 않아요. 뭐 무시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땐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없었습니다. 아마도 최초가 아니었나 싶은데. 경력 공채로 나왔죠. 공채로 지방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거기서 시경 캡을 했지 않습니까? 시경 캡했습니다. 이제 캡이 캡틴이라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서울 MBC가 또 발칵 뒤집혔던 것이 어떻게 지방 출신이 캡까지 하느냐 그런 얘기 있었죠. 발칵 뒤집혔죠. 한번 얘기해봐요. 시경 캡이라면 서울시 경찰청의 이제 캡틴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서울시 경찰청은 서울 시내 지금도 31개입니다. 그때도 31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가 31개? 31개. 경찰서가 있는데 그 경찰서를 다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근데 시경캡이라면 사건 팀장을 얘기합니다. 사건 팀을 별도로 꾸립니다. 그게 이제 제 팀을 한 25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평기자로서 이렇게 팀을 하나를 별도로 꾸려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는 시경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경캡을 지냈다 그러면은 모든 언론사들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누구나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체로 이제 회사의 중심되는 인물이니까 그 회사 서울 MBC 당연히 공채로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핵심적인 자리니까. 근데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시경캡을 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제치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을 시경캡을 시키느냐 해서 엄청 반발이 있었죠. 보도 내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에 올라가서도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카메라 출동이라든가 2580 나중에 했고요. 또 이제 인천시청 출입하면서라든가 이럴 때 아이템들을 참 많이 발굴을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이제 열심히 뛰는 모습들이 아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MBC 보도국에서 활동성이 강한 정말 열심히 현장에 뛰는 기자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보도 기자들한테 각성도 시킬 겸 해서
저를 이제 식임 캡으로 시키었던 예. 것 같아요. 그 식임 예. 캡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저를 시켜서 예. 당시에는 하나 대파란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죠. 그 정영국 전 대변인은 네. 사람들이 만나보기 전에는 네. 굉장히 까칠해 보이고 네. 좀 그럽니다만은 실제 겪어보고 만나보면은 예. 엄청나게 수더분하고 좀 털털하고 예. 뭐가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까칠해 보입니까? 아니, 남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이번에도 제가 이제 방송하러 오면서 예. 여러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까칠해 보이더라. 그런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하시더라고요. 예. 네. 뭐 이건 칭찬이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시경 캡 당시에 이제 얘기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하나 생각나는 게 신창원 검거. 신창원. 아, 네, 네. 신창원 검거, 예, 그 당시에 생각나네요. 제가 시경 캡할 때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98년, 99년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때 신창원 탈옥하고 2년 넘게 검거를 못 해가지고 경찰이 예. 한 그때 매 10만 곳 주택을 비롯해서 10만 곳을 뒤졌다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수십만 명의 경찰이 예. 동원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신청을 예. 검거된 적도 있고 예. 또 그 당시에 경찰 기자 때 조계사 사건도 그때 조계사 아마 있었을 것 있었습니다.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때 네. 조계사에서 이제 그 범란이라 그러나요? 예, 뭐 예, 그런 거죠. 예. 뭐 그런 사건이 한번 그런 있었죠. 때. 그런 것도 있었고, 예. 그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죠. 예. 그 이제 시경에서 그렇게 캡도 하시고 네. 2580도 했고 네, 또 그 뉴스 앵커도 서울에서 했단 말이죠. 네. 메인 앵커를 했어요. 네. 주말에만 한 게 아니고. 네. 아침 뉴스였습니다. 예, 아침 뉴스. 아침 뉴스 이게 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회생활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해봐서 아는데. 예. 뭐 아침 새벽에 4시, 5시에 나가야 되니까 예. 술도 못 하죠. 예. 밤잠 설치죠. 예. 아침 뉴스를 저는 3년 반 했습니다. 3년. 네. 제가 울산 MBC 있을 때도 아침 뉴스도 예, 하고 예. 저녁 뉴스도 진행하고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됐죠. 네. 그런데 서울 MBC에서 아침 뉴스를 3년 반 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가요. 예. 아침 6시부터 방송이 시작되니까 새벽 3시에 나가서 예. 이제 그 밤사이 들어온 기사들, 네. 전날 기사들 다 체크하고 제가 쓸 앵커멘트 다 정리하고 예. 그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단 그래서 말이죠. 굉장히 바쁜 시간을 예. 이제 새벽부터 이제 하는 거죠.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도 저는 그때 술 좋아했죠. 술 좋아했는데 아침 뉴스를 진행하면서는 많이 못하니까 못해요. 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었고 아침 그 뉴스 진행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예. 그거에 비하면 이제 저녁 9시에 그 뉴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꽃가마타고 하는 거예요. 예. 당직고 이제- 헤엄치기 같았어요. 예, 많은 스태프들이 다 준비를 해주고 하니까 예. 9시 뉴스는 그랬습니다. 저녁 뉴스는 괜찮은데 아침 뉴스는 힘든 작업이죠. 그 정연국 기자의 이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카메라 출동 때 지하철 소매치기를 고발하면서 정연국 기자가 예. 지금처럼 다리를 쭉 벌리고 이렇게 술 취한 척하고 예. 해가지고 그거 잡아내는 맞습니다. 거. 예, 맞습니다. 아주 예. 그 색생 그때 참 재밌더라고요. 이거 연기래도 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1호선 서울 지하철 1호선인데 예. 이제 취객들이 많은데 예.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로 전하는 것보다도 예. 그림 생생한 현장을 담아서 네. 전달하는 것이 참 훨씬 더 폭발력 있고 효과적이니까. 예. 그래서 그림을 잡기 위해서 네. 한 달을 지하철을 탔죠. 예. 한 달을 지하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림이 이제 생생한 그림이 잘 안 잡혀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났는데 마지막에 거의 한 달쯤 가까이 됐을 때 이제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와야 되겠다. 예. 그렇게 술은 안 먹었습니다만은 예. 술을 뿌리고 예. 취객 행세를 했죠. 음. 그랬더니 실제로 그림이 생생하게 잡혔어요. 예. 카메라는 앞에 두고 했었는데 예. 아주 생생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 소매치기 일당을 다
다 체포하고 다 구속시키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전 뭐 한 2, 3일 하다 그렇게 됐나 했는데 그게 그림이 그렇게 쉽게 안 이야, 잡힙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침 뉴스 메인은 거하고 그 뒤에 특파원 한번 갔죠. 런던 특파원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런던 특파원 3년 3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독일에 1년 연수를 했습니다. 런던 특파원 가실 때는 이미 결혼한 뒤죠? 네, 가족들이 전부 같이 같이 갔습니다. 예. 다 같이 가셨어요? 가족과 같이 갔습니다. 예. 런던 특파원 생활은 정현국 기자의 지금 이 살아온 적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해외 생활 해외에서 사는 거하고 그냥 관광을 다니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해외 생활 3년이라는 게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런던이라고 하는 이 선진국의 수도였고 예. 또 거기는 런던은 이제 금융의 금융. 허브였고 네. 금융의 허브였고 오일 머니가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런던도 이제 더 큰 번영을 위해서 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딱 왔었거든요. 예, 예. 제가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지나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였으니까 예.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런던도. 그때 그 경험들이 특히 기억이 납니다. 예. 금융위기 당시에. 네, 네. 그래서 모든 이제 기업들이 예. 지금 그때 경영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영국의 금융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뱅크 오브 런던이라고 시티 오브 런던입니다. 시티를 더 시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뭐 예전에는 그 은행원들 보험사 직원들 수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근데 금융위기 딱 닥치니까 다 실직자가 가문 바람이, 돼서. 가문 태풍이 불고 문 닫고 한 뭐 어마어마한 그때 위기가 있었죠. 영국은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죠? 영국은 굉장히 빠르게 처방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재정 투입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세금을 은행을 살리는데 집중 투입했어요. 예. 찔끔찔끔하지 않고 한꺼번에 과감하게 투입해서 살려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그 전에 제조업을 많이 없애고 예. 기업들을 많이 없애고 예. 굴뚝 없는 산업, 지식 산업으로 많이 갔습니다. 금융 위주의 산업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금융 위주의 지식 산업으로 많이 갔는데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굉장한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걸 이제 헤쳐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예. 단기간에 집중해서 예. 그 재정 투입도 그렇게 단기간에 효과가 발생하게끔 투입을 하는 것을 보고 결단력이 굉장히 빠르구나 예. 그렇게 느끼고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울산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아마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해법도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도 영국은 지식 산업으로 계속 지금도 지식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국은 영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그게 산업이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관광 자원이 많고 또 그러니까 이제 금융 보험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게 세계 돈이 몰리기 때문에 예. 지식 산업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도.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독일에 1년 동안 연수하면서 살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입니다. 중소기업이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에 왔을 때 독일은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제조업의 위력이 그런 데서 발생한 것 같아요. 이제 제조업들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예. 금융위기가 와더라도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 기반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중공업, 자동차, 화학인데 예. 이게 이 중공업, 자동차, 화학은 고성장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에서의 그 제조 구조는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굉장한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지식 산업 쪽으로 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쪽으로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예. 같은 경우도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산업자원뿐만 아니라 관광자원도 많고 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된 융합된 지식산업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지식산업 쪽으로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유치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미래연구소 그냥 미래연구소가 아니네요. 저 특히 시야를 생각하는 굉장히 게 넓게 가지고 계시는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해외 생활도 많이 해봤고 해외에서 예. 본 게 많으니까 그걸 예. 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 네. 저의 바람인데요. 좋은데요.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예.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라는 건 이제 사람이 편리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아주 편리한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 발표를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습니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동차의 메카라고 우리 울산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그 발표를 했으면 예. 했는데 그게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샌프란시스코 도시입니다. 항해의 도시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 울산이 그 정도의 도시가 된다면 울산에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의 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예, 우리가 지금 자동차 있고 중공업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울산을 왜 그렇게 못 키우느냐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발표를 하면은 세계 모든 언론들이라든가 기업들이 울산에 관심을 집중시킬 텐데 울산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세계적인 도시들이 다 국가가 아니라 도시지 않습니까? 예. 런던, 베를린, 뭐 뮌헨, 다 샌프란시스코 도시인데 울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꿈입니다. 우리 지금 울산의 현실에 도움되는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울산을 움직이는 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울산의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네. 산업구조의 다변화는 참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울산 MBC 있을 때부터도 산업구조의 다변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이게 진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빨리 캐치해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네.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세계 시장에서 빨리 선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붙거든요. 네.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 선점하는 기업들을 네. 빨리 만들어내게끔 예.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울산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짧게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예.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근데요, 청와대 대변인은 어떻게 발탁되신 거예요? 궁금해요. 청와대에서 오라고 해서 갔죠. 오라고 해서 갔죠. 예, 근데 청와대가 그때가 100분 토론도 하고 시사 제작국장도 하고 언론인으로서 잘 나가던 때였단 말이죠. 네. 예. 근데 언론인에서 이제 권력자? 권력 감시자. 권력의 한 품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바뀐 겁니까? 그때만 저 갈등이 참 심했습니다. 네. 제안을 받고요. 네. 근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 밀고 당기를 했는데, 네. 나중에는 한 서너 번, 네 번째 대통령이 와달라는데, 네. 거절을 나중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네. 도와드려야 되겠다. 예. 내가 도움이 된다면 가서 도와드리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서 들어갔고요. 그것도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자들은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취재도 하더라도 일정선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네.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 뒷면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일정 부분까지만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엔 그 뒤는 이제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국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책은 어떻게 입안이 되는 것인지 정책 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궁금한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예.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자리 속칭 말해서 이제 청와대 들어가 임기 중에 네. 좋을 때 들어가면은 뭐 자리도 많으니까 자리 하나 받고 나오겠지 하는 기대도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때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 정권 말기였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었고 예.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예. 경험하고 예. 봉사하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 갔죠. 제가 아는 정연국 기자는 뭐 술은 좋아하지만 뭐 정치판을 기웃거릴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 대통령과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예. 그랬는데 참 그런 고뇌 끝에 이제 가시게 됐군요. 예. 그런 결정할 때 아내와 의논합니까? 네, 의논을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MBC 그렇게 간다는 거는 예. MBC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새로운 길이거든요. 그쪽은 청와대는 전혀 제가 걸어왔던 길하고 전혀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정치 쪽의 길이, 정치 쪽에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치에 발을 들이는 의미도 많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네. 당시에 그게 아마 정치권으로 가는 첫 번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발간한 이 책 진실, 예.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의 마지막 브리핑 이렇게 표지 타이틀을 정하셨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최 씨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다 하는 얘기가 이 책에 써 있죠. 예, 좀 네. 넣어놨습니다. 예. 그때 길지 않게. 네, 길지 않게 했는데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청와대 내밀한 부분들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참 많이 전달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전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예. 또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대체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는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예. 청와대 대변을 하고 대통령이 입으로 활동을 했어도 그래도 객관적이고 중간적인 입장을 좀 취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도 완전히 한쪽 얘기만 전달한다 그러면은 예.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중심을 잡아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본 대통령의 모습이 예. 국민들한테 참 안 전달된 듯이 많다. 최순실에 대한 첫 언급도 국민들한테 그 당시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언론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다 하질 않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좀 민감한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최순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개를 못했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받고 보니까 참 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표정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거기에 무슨 다른 의도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최순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한 것을 전혀 몰랐다. 네. 자신의 이 소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어떤 다른 뜻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게 맞겠다 예. 싶어서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전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랬구나. 이제 언론을 잘 아는 사람이 언론과 마주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예. 이제 실제 들어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대변인 자리가 상황 판단도 빨라야 되고 뭔가 얘기를 했는데 잘못 와전될 수도 있고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대변인 자리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말 한마디에 세계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고 하니까 말이죠. 외교적인 문제는 특히 어렵고요. 예. 또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또 국회가 발칵 뒤집혀서 큰 소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특히 제가 이제 주의했던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부분들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준다.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야당을 공격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특히 저는 조심을 하고 했는데 뭐 기자들도 막 그런 제 입장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꼭 해야 될 정제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정부 대변인들은 참 말을 자유롭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자유롭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더 과감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요즘 그런 성격이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 못한데 너무나 얌전하게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예.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 총알을 쏘아대는 기자는 수십 명인데 예. 총알은 혼자 받아내야 되고 예. 그분들은 뭐랄까 철저히 준비해서 조준 사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0.1초 내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 청와대 기자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백악관 기자실 나오잖아요. 손 들고 하는 그런 이제 손 들면 이제 진행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부분들. 질문하고 바로 답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런데 질문하면은 답변하는데 그게 아침 8시에 저는 보통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 8시에 질의응답을 하려고 그러면 브리핑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6시 이전에 나가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상황 판단을 다 해야 질문이 오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자도 저녁 때 또 만나서 기자들하고 또 저녁 술자리도 하고 설명해야 되고 무조건 저는 6시 이전에 나가야 되고 6시 또 나가더라도 각 수석실 로필로 방송 신문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다 취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파악을 해야 그렇죠. 기자들의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수석들에게 전화합니까? 예, 전화로. 보통 전화를 합니다. 예. 아침 새벽 일찍이니까 전화를 하고 답변 이제 상황 판단하고 이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가지고 이제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하죠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알이 진짜 제 가슴속에 박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던 거죠.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혹시 말이죠. 대통령께서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걸 보고 아니 정 대변인 왜 브리핑을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했어야 하고 질책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뭐 직접적인 질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을 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생각하고 대변인의 말은 대통령의 뜻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변인은. 그래서 대변인의 개인적인 얘기는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 심중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면은 대통령도 저게 내 뜻이 아닌데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청와대 얘기를 듣고,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외 공부하러 좀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경험들을 모아, 울산에 풀어놓기 위해서 지금 울산에 오셨는데, 울산 미래연구소를 이제 개설했습니다. 이 얘기 조금만 하죠? 두 가지로 지역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을 잘 모르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려고 지금 내려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견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중앙에서 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와서 한번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시죠? 들었습니다. 의견 다? 듣습니다. 어떤 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역을 많이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울산과 끈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서울에서 보도국에 있으면서도 울산 사안들은 항상 챙기고 울산 발전을 위해서 저도 좋은 방송을 하게끔 하고 뭐 기회를 또 많이 제공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내려와 가지고 많은 지인들과 만나고 논의도 하고 울산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의 서울 특파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울산에서 파견된 서울로 파견된 예. 파견된 서울 특파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렇게 울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또 밖에 나가서 이제 해외 생활을 하더라도 아 이런 부분들 울산에 접목시키시면 참 좋겠다. 아. 이런 도시의 이런 부분들은 예. 울산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떤 왜냐면은 것들입니까? 조금만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안을 끼고 있는데 해안 주변에 큰 음악당을 설치했다든가 큰 미술관을 설치했다든가 뭐 이런 일본에도 있고 뭐 해외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런 시설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해안 지역에 경관도 땅값이 싸고. 좋고 예. 땅값도 그렇고 매립 지금 울산에도 지금 매립을 해놓은 곳이 많잖아요. 예. 이런 매립지를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시설들을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울산이 랜드마크가 없어요. 접근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 되는 보완해 것이고 나가고. 큰 시설들 이제 관심 하나를 만들더라도 네. 제대로 된 예.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되면은 네. 울산 전체가 큰 그림이 되는 거죠. 이제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된 것들을 이렇게 예. 만들면 나중에 그것들이 다 이게 어우러져서 울산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는 거니까. 근데 뭐 독일에 가서도 독일이 사실 도시마다 네. 지방자치가 잘 돼서 도시마다 개성이 특이하거든요. 다 개성이 있고 다 아름답고 다 깨끗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행정들이 예. 지방 행정이 그렇게 잘 이루어진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다가 예. 우리도 우리 중구의 구도심 같은 경우 참 지금도 아직까지 예. 많이 개발이 안 돼서 발전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예. 그런 부분들 좀 접목을 시켜서 좀 깨끗하게 네. 예? 좀 예급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저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세계 유명 도시들 다 가면은 관광지들은 다 옛 도시들입니다. 예. 올드 시티가 있고 뉴 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어진 도시들은 관광지가 아니고 네. 옛 도시들이 다 관광지거든요. 예. 그래서 옛 것과 지금 새로 현대화되는 부분이 예. 어우러져야 된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네. 울산은 중구가 문화와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 문화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를 잘 현대화 개발하더라도 네.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네. 자 IMF도 피해갔다는 울산인데 우리 울산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희망의 메시지가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힘을 좀 우리가 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다녀보면은요. 예. 시장에 나가면은 시장 상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현재가 IMF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 예. 지금 아침에 장사하러 나오면은 야 이게 국가의 세금 대주기 위해서 나 이 장사를 하는 것 같아. 막 장사할 재미가 안 난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은 거죠. 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공장을 다 팔고 싶어 하십니다. 네. 문을 닫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예. 문을 닫고 싶어 해도 팔려고 해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예. 태반입니다.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 경제로 봤을 때는 이 정부 정책으로는 경제가 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다운된 상태에서는 또 살아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희망은 갖고 가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네.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을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존심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경제 정책은 네. 좀 빨리 변화를 줘야 된다. 네. 예. 이거는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입니다. 네. 국가 경제 정책이 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모처럼 오셔서 옛 동료를 만난 그런 기분으로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주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유,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기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2019년은 유독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도가 높을수록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결같은 마음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빅토르 유의 레미제라블에 미래는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이고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2020년은 더 큰 도전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